지루성 두피염,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알 수 없는 정말 괴로운 질병이죠. 저도 한때 이 지루성 두피염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가렵고 따갑고 냄새나고 정말 그 미칠 듯한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나름 오랜 기간 지루성 두피염에 대해 연구를 해왔었고, 그로 인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책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방법은요,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렸던 만큼 제가 알고 있는 이 지루성 두피염에 대해서 그 원인부터 낱낱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루성 두피염의 원인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퍼뜨려져 있는 정보를 보다 보면 그 원인도 가지가지라는 것과 전문가들도 늘 똑같은 말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루성 두피염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특정 체질 외에 대부분 겪고 계신 지루성 두피염의 원인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건강한 두피 상태를 보시면요, 두피 표피는 적절한 각질과 피지 그리고 수분으로 구성된 보호막을 하는 두피 장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피 장벽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요, 장벽이 쉽게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두피는 이 세 가지가 정확히 잘 균형이 맞추어져 있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루성 두피염은 이 세 가지 중에 피지가 먼저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로 피지의 과잉 분비가 원인이 되는 거죠. 피지선이요, 이렇게 물풍선처럼 커지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는 건데, 이렇게 커지게 되면 아주 저자극에도 피지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피지선이 왜 커질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지만 80에서 90%의 원인은 식습관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많은 육류를 섭취하게 되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 중에서도 튀긴 닭은 이 피지 분비를 촉진시키는 폭탄과로 같은 거죠. 제가 만나본 지루성 두피염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 대부분 육류와 밀가루 음식을 특히 좋아하십니다. 그 중에서도요, 튀긴 닭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유난히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습관은 피지 분비를 가속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이런 피지 분비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후쯤 되면 머리가 약간 떡진다는 정도이고 두피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피지 분비를 계속해서 내버려 둔다면 피지들이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2단계가 진행이 되죠. 피지들이 많고 피지들이 산화가 되면 우리 두피에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말라세지아 균들이 엄청 증식하게 됩니다. 이 균들은요, 과도한 각질을 형성시키게 되는데, 원래는 적당량의 각질이 생성되어야 좋은 두피 장벽이 형성이 되는데, 과도한 각질은요, 모공을 막게 되고 결국은 피지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게 만들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피지는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이 각질이 마개처럼 막고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피지들은 모낭으로 쌓이게 되고, 쌓여있는 피지들은 양초처럼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끈적거리는 치즈와 같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치즈처럼 굳어져가는 피지들은 온 두피에 덮여져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점점 색상이 노랗게 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두피에는 강한 향을 발산하게 됩니다. 냄새도 많이 날 뿐 아니라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은 노란 인설이 두피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때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건성 두피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피지들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해서 겉보기에만 두피가 건조해 보이기 때문이죠. 이쯤 되면요, 모낭은 모낭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낭 속은 이미 굳은 피지들과 모낭충과 균들의 온상이 되어 있기에 각종 염증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게 3단계에 생겨나는 증상입니다. 1, 2단계에서도 염증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만 3단계쯤 되면 두피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미칠 듯한 가려움과 각질, 누런 인설 등이 이마를 비롯하여 얼굴 피부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지루성 두피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루성 두피염의 원인은 이 3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하였죠. 때문에 여기서 치료의 핵심은 이 3단계를 거꾸로 치료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과도한 피지 분비가 과도한 각질을 만들어내서 많은 염증이 생기게 되었다면 피지 분비, 각질, 이 염증을 동시에 개선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만 집중적으로 치료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은 너무 두피가 가려우니까 무조건 염증약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증은요, 약으로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가 있지만 피지 분비는 여전히 분출하고 있고 각질도 여전히 남아있기에 염증은 얼마든지 다시금 재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염증이 재발할 수 있는 환경을 그대로 놔두고 염증 약을 계속 먹게 되면 약에 대한 내성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시중에 있는 세정력이 어마어마한 비듬 샴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더 두피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샴푸로 피지선이 더 자극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피지 분비가 분출이 될 수 있고 두피는 더욱더 심각하게 두피 장벽의 형성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요, 체질 개선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식습관 조절을 하는 거죠. 다른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식습관 조절만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피지 분비는 줄여줄 수는 있지만 여전히 활성되어 있는 말라세지아균이 있기 때문에 염증도 잡히지 않죠.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개선시켜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럼 피지 분비는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네, 앞서 설명하였던 것처럼 이것은 무조건 식습관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너무 심하신 분들은요, 피지 조절 약을 처방받아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식습관을 고치지 않게 된다면 평생 나아지지 않습니다. 식습관 조절, 즉 육류 섭취를 조금 줄이시고 물을 하루에 적어도 2리터씩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도 같이 해주시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땀도 많이 나십니다. 왜냐하면 피지선은 땀샘과 같이 발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예전보다 땀이 많이 나신다면 피지선도 그만큼 커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각질인데요. 각질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샴푸용 브러쉬를 쓴다거나 두피용 스크럽젤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여기 영상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각질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미 너무 두텁게 자리 잡고 있는 각질은 잘 녹여서 씻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산화 성분의 두피용 앰플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은 폴텐 앰플과 레비브레의 클린바 플러스 혹은 르네휘테르의 트리파직 APT 제품인데요. 이런 류의 제품 다 항산화 성분들로 문제성 두피에 사용하기 매우 좋은 제품이죠. 사실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두피 앰플 성분들을 보시게 되면 멘톨이나 알 수 없는 추출물로 가득해서 두피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험적인 부면이 크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두피 앰플 분야는 아직 한국에서는 상품성이나 효과면에서 유럽에 비해서는 조금 뒤떨어지는 수준이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두피 앰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인식이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안을 하거나 샤워를 하고 나서 피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보습제를 철저하게 발라야 합니다. 그런데 두피는 보습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특히 지루성 두피염을 겪고 계신 분들은 꼭 두피 보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두피 장벽을 복원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질을 더 이상 생성하지 않기 위해서 말라세지아균을 줄여야 합니다. 이건 샴푸로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제대로 된 항진균 샴푸를 사용하시려면 약국에서 판매하는 샴푸들이 있는데요. 노비프로스 샴푸나 덴드로프 쿨 혹은 니조랄 등이 있습니다. 노비프로스 샴푸나 덴드로프 쿨 샴푸는 항진균 기능이 우수한 성분이 있어서 잠깐 사용하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둘 다 멘톨이 함유되어 있고 계면활성제도 조금 강력한 세정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한 지루성 두피라면 일주일에 2-3번 정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니조랄은 케토코나졸 성분이 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계면활성제 역시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피지 분비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것이라 잠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폴텐 비듬 샴푸를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샴푸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강력한 항진균 성분인 피로톤 오랄민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살리시산과 타임 추출물이 항진균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계면활성제도 적당한 세정력을 갖춘 샴푸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해도 두피에 크게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듬 샴푸로서는 아주 괜찮은 샴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샴푸 외에는 마땅히 추천드릴 수 있는 샴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선정한 기준에 맞는 좋은 비듬 샴푸가 있다면요, 댓글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3단계인 염증을 잡아야 합니다. 사실 1, 2단계만을 충실히 따르면 염증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염증이 너무 많다면 이 피부과에서 염증약을 따로 처방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1, 2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3단계로 진행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염증이 잘 생기거나 혹은 갑자기 어느 날 많은 염증들이 생기게 되는 경우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가려움도 동반이 되고요, 염증들도 많다 보니까 단순히 이런 증상만으로 자신이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루성 두피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루성 두피염의 원인은 과잉 피지 분비가 원인이 되는 것인데 평소에 피지 분비가 많지 않았었고 오히려 두피나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굉장히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건성 두피로 인한 아토피성 민감성 두피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루성 두피염이 과도한 피지 분비로 인한 두피 장벽의 기능 저하라면 아토피성 민감성 두피는 반대로 피지와 수분이 너무 적어서 생기는 두피 장벽의 기능 저하라고 볼 수 있죠.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은 수분 공급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필요합니다. 샴푸는 최대한 저자극 샴푸를 사용해야 하고 특정 성분에 과민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온갖 갖가지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 샴푸보다는 한 가지 기능에 충실한 샴푸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